10부 나는 이렇게 걱정을 극복했다. 저자에게 영감을 준 32편의 생생한 이야기. 불행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1943년 여름, 세상 걱정거리의 절반이 내 어깨에 놓여진 듯했다. 나는 40이 넘는 동안 비교적 무탈하게 살아왔다. 이런저런 문제야 있었지만 남편, 아버지, 이 사업가라면 흔하게 마주하는 것들이었으며 어렵지 않게 대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커다란 문제가 6가지나 한꺼번에 콰르릉 터졌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이대로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날이 밝으면 다음과 같이 힘에 부치는 문제와 직면해야 했기 때문이다. 1번. 내가 운영하던 실업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졌다. 남학생들은 정쟁터에 나갔고 여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하는 것보다 당장 군수공장에 나가 일하는 편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었다. 둘째, 아들이 입대했다. 너무나 걱정되어 마음이 저려왔다. 이 정쟁터에 아들을 보낸 부모라면 어떤 느낌인지 공감할 것이다. 셋째, 오클라호마시는 공항을 짓기 위해 수많은 토지를 수용했는데 하필 그곳 한가운데 아버지가 물려주신 집이 있었다. 이 집을 팔면 시세의 10%밖에 받을 수 없는 것은 둘째치고 살 집이 없어지는 것은 큰 문제였다. 주택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6가족을 재울 집을 찾기란 무척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러다가 천막을 치고 살아야 하면 어떡하지? 하며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곧 천막을 살 수나 있을까? 라는 걱정에 사로잡혔다. 넷째, 이 근처에 배수로가 생기면서 우리 집 우물이 말라버렸다. 우물을 새로 팠다가 집이 수용되면 $500를 그냥 날리는 셈이다. 그래서 2달 동안 아침마다 가축에게 먹일 물을 양동이로 길어왔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게 될까봐 두려웠다. 다섯째, 내가 운영하는 학교는 집에서 약 16k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당시 나는 B급 차량 카드를 가지고 있었다.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는 타이어를 교체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다를 대로 다른 타이어가 터져버리면 학교에 어떻게 가야 하나 걱정이었다. 여섯째, 큰딸이 고등학교를 1년 빨리 졸업했다. 대학 진학이 꿈이지만 우리에게는 아예 학비를 댈 여력이 없었다. 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짐작이 되고도 남았다. 어느 날 오후 사무실에 앉아서 이런저런 걱정을 하다가 문득 그것들을 죄다 써보기로 했다. 세상에 나보다 걱정 많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해결될 여지가 있는 걱정으로 씨름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지만 내가 하는 걱정은 도무지 길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타자기로 문제의 목록을 작성한 다음 파일함에 넣어 치워버렸으며 몇 달 뒤에는 그런 파일을 작성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다. 1년 6개월이 지난 후 파일을 옮기다가 우연히 한때 내 건강을 심각하게 위험했던 것, 즉 6가지 커다란 걱정을 적은 목록으로 발견했다. 그것들을 읽으니 무척 재미있었고 또한 유익했다. 이 6가지 중에 실제로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었다. 그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소개한다. 첫째, 실업 학교의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걱정은 기후에 지나지 않았다. 전쟁이 끝나자 정부는 퇴역군인 교육을 위탁하며 보조금을 지급했고 학교는 얼마 가지 않아 더 이상 학생을 받기 어려울 정도로 가득 찼다. 둘째, 군대 간 아들에 대한 걱정도 기우였다. 아들은 상처 하나 없이 정쟁터에서 돌아왔다. 셋째, 집이 공항 부지로 수용되리라는 걱정도 기우였다. 우리 집 인근에서 유전이 발견되어 집값이 치솟자 정부가 아예 계획을 접었다. 넷째, 가축에게 먹일 물에 대한 걱정도 기우였다. 이 땅이 수용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 돈을 들여서 새 우물을 깊이 팠다. 덕분에 지속적으로 충분한 물을 얻을 수 있었다. 다섯째, 이 타이어에 대한 걱정도 기우였다. 재생 타이어를 쓰고 조심조심 운전했더니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무사히 버틸 수 있었다. 여섯째, 이 딸아이의 교육에 대한 걱정도 기우에 불과했다. 대학이 개강하기 60일 전 나는 기적처럼 회계 감사직을 얻었다. 학교 운영과 이 일을 병행하면서 딸 아이를 예정대로 대학에 보낼 수 있었다. 사람들은 흔히 우리가 걱정하고 조바심치고 애태우는 일의 99%는 일어나지 않는다고들 말한다. 만약 그 끔찍했던 오후에 작성한 이 걱정 목록을
1년 6개월 전 우연히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나 역시 그 말의 의미를 모르고 지나쳤을 것이다. 지금은 6가지 커다란 걱정과 씨름했던 것을 감사히 여긴다. 그때의 경험으로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즉 내가 통제할 수도 없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들에 대해 조바심 치며 걱정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비극이다. 오늘은 당신이 어제 걱정했던 내일이다. 내가 걱정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일어날 것이라고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자문해보라. 1시간 안에 낙천주의자가 되는 법. 이 낙담할 만한 상황이 닥쳐도 나는 1시간이면 걱정을 모두 없애버리고 낙천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내 방법을 소개한다. 일단 서재로 들어간다. 눈을 감고 역사서만 모아둔 서가로 들어간다. 그런 다음 손을 뻗어 아무 책이나 집어든다. 이 프레스콧의 멕시코 정복도 좋고 스웨토니우스의 12환계 전기도 괜찮다.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아무 쪽이나 펼친다. 이제 눈을 뜨고 펼쳐진 부분을 1시간가량 읽는다. 역사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고통스럽고 문명은 항상 무너지기 직전에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 역사서의 모든 책장은 전쟁, 기근, 가난, 질병, 인간의 비인간성을 담은 잔혹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역사서를 읽으면 비록 지금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낫다는 사실을 되새길 수 있다. 그 결과 세상이 끊임없이 나아지고 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고 좀 더 적절한 관점으로 현재의 문제를 볼 수 있게 된다. 한 장 전체를 할애해도 좋을 만한 방법이다. 역사서를 읽으라. 만년을 관통하는 장기적 관점을 가지라. 그렇듯 장구한 세월의 관점에서 보면 당신의 문제는 사소한 것일 뿐이다.